지금 진보하고 이 민주당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 그 자신들이 20년, 30년, 50년 간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거대한 자신들의 이권 카르텔로 만들겠다는 이 구도가 지금 깨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이 받쳐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현석입니다. 예. 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이제 올해 5월입니다. 네, 5월인데 그때 첫 번째 아이템이 지금 여러분 뒤에 보시는 이 배경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1년 안에 레임덕 온다가 제 첫 번째 방송 주제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배경도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타도적인 움직임들이 결국은 대선 불복을 가져올 것이고 0.7% 승리라는 이 상황이 결국은 2016년도에 그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이 기억을 다시 회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세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장외에서 노동계와 그 다음에 진보가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민주당이 편승해서 이 윤석열 체제를 중간에 엎어버리고 새로 다시 대선을 치러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올 5월 달에 첫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데 이 상황들이 실제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광복절 오늘 연휴 서울 첫날인 오늘 세종대로에서 시민단체들이 서울도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안반도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일당들의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탄핵은 아주 조용한 방식입니다. 탄핵 이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윤석열 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청산합시다. 자, 이제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10월은 무슨 달입니까? 예, 우리 한국 정치에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는 더 이상 여야 간에 어떤 합의라든지 어떤 타협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야외전인데요. 다음 2024년 총선을 두고 지금 민주노총과 노동계 그리고 진보 진영은 민주당과 함께 손잡고 다음 총선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이 계산이 남은 것이죠. 현재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승리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드디어 윤석열 정권의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키겠다. 이런 계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들이 다수당이지만 과반을 차지하는 당이지만 그러나 역시 입법 안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들의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박진 장관의 해임 의결안도 역시 뭐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수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민주당이 의회에서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정치 통치에서 미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이나 영향력은 한정적인 것이죠. 게다가 지금 그 민주당 대표, 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현직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 선상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보 진영 전체와 손을 잡고 지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여기에 돌입했듯이 이제 장외 전쟁을 통해서 야외 전쟁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코너에 몰겠다 이제 이런 계산이 쓴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야말로 정말 탄핵을 시키겠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닐 겁니다. 자, 이 의도는 정확하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개헌선 이상을 확보하는 이 전략입니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노동계와 그다음에 진보진영 입장에서도 이제는 제도권 안에 민주당이 스스로의 이제 자기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회에 민주당과 연합을 해서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 세력을 의회에 진출시키겠다. 이제 이런 계산들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게인 2016이라는 이제 11월 달에 민중 총궐기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죠. 네. 최근에 MBC 사태에서 이제 드러났습니다만은 지금 언론들은 일제히 지금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지금 몰입되어 있어요. 언론들의 이해관계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입니다. 네,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이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MBC 사태에서 밀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본인들이 언론 통제를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MBC 같은 경우는 지금 KBS와 더불어서 그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신들의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공중파 방송의 광고료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영 상태가 엉망인 것이죠.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MBC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영도 경영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MBC 2 채널을 만들어서 하나 채널을 더 만들어 갖고 아예 진짜로 공영방송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수신료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 입장에서는 한치도 물러날 수 없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노총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민주노총의 전위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MB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송계 파업이 있을 거예요. 예, 방송 파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11월 달에 이제 장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뭐 과반이 넘지 않는 당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법 의결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겠다는 거에 서포트를 하든가 아니면 그 서포트를 하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다음 총선을 위한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것인데 뭐 대통령 없이 대통령이 어떤 그런 노선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자 노선을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가겠다는 그 길에 뭐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친윤 쪽에 속하지 않은 반윤이나 비윤들은 결국은 이제 민주당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의 계속적인 어떤 흠집내기를 하려고 들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상 체제 전쟁입니다. 네, 체제 전쟁이에요. 지난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진보들이 구축했던 진지들, 수많은 그 세금으로 먹고 살던 이 진지들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는 사실상 그것이 괴멸되는 상태에 지금 놓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 금융합수부에 이어서 재정합수부, 재정비리 합수부를 지금 출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재정비리 합수부가 뜨게 되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그 태양광 사업, 그 다음에 뭐 지자체 연루된 뭐 진보들의 먹거리 사업들이 다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연루된 뭐 민주당 의원들 이제 구속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지금은 민주당에 구속된 의원이 없어요. 현직 의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실제 진짜 전쟁은 이제 민주당에서 현직 의원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질 때가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아마 민주당은 이 민주노총하고 그다음에 야권 진보와 손잡고 장외로 다 나올 겁니다. 네, 뭐 광화문 일대가 뭐 거의 뭐 불바다가 될 거예요. 아마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최루탄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화염병, 그 다음에 뭐 투석 이런 것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진보와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을 일종의 그 독재 정권으로 좀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이 맞서 싸울 때 사실상 뭐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력과 그 다음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방어전을 펼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방어선을 뚫어야 되는 것이죠. 그 방어선을 뚫는 과정에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쇠파이프라든지 그 화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투척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벌어질 것 같고요. 결국은 뭐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해서 뭐 국민체포조를 발동시키지 않겠나 저는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계속적인 장기적인 어떤 장외전으로 이거를 가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2008년도 광우병 사태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사태같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장기화될 때, 장기전으로 갈 때 결국은 이들이 노리는 그 목표는 뭐냐면 2024년 총선이에요. 예, 실제로 뭐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켰다라는 뭐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그 여권의 세력 약화를 통해서 길들이기를 통해서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과 민주당이 연합한 이 세력이 국회에서 과반을 넘어서 개헌선에 이르겠다. 네, 이게 딱 지금 이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 사태를 진압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허용하면서 관리하면서 장기전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잔매에 맞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광화문을 비롯해서 여기서 정말로 그 불법적인 폭력 시위가 생기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 경제의 불안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 안보마저도 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나요? 헌정수호를 위해서 결단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1로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은 바로 국민보호입니다. 국민보호. 국민이 보호되지 않는 헌정수호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정수호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에 야권과 진보와 그 다음에 민주노총, 노동계가 총궐기해서 만약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간다 했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보호를 위해서 헌정수호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만 남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수 진영과 그다음에 자유 진영에서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한 2달 남은 연말까지 남은 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 패배할 경우에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지고 헌정은 다시 파괴됩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진보하고 이 민주당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 그 자신들이 20년, 30년, 50년 간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거대한 자신들의 이권 카르텔로 만들겠다는 이 구도가 지금 깨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이 받쳐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쟁은 체제 전쟁이다. 체제 변혁을 하는 전쟁이고 체제 수호를 하는 전쟁이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지 않고 자각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넘기기 어렵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